네, 그 VAE라고 불리는 오토 인코딩 베리에이셔널 베이즈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여를 했는데, 첫 번째로 하한 추정기라는 걸 통해서 하한 추정기와 그 리파 제외계 변수화라는 걸 통해서 효율적인 샘플링 방법, 샘플링에서도 우리가 그 경사항법을 쓸 수 있다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프로시메이트 인퍼런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델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근사 모델을 만들어서 그 근사 모델에 어떤 어프로시메이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그 다음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논문을 본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먼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이 사전 지식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 통계학을 배워서 어느 정도 알 테지만 ML의 역할은 어떤 분포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분포를 추정하고자 할 때 라이클리후드를 가장 높게 하는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는데, 먼저 위에 네트워크와 아래 네트워크가 있을 때 당연히 MLE는 밑에 있는 분포를 더 높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분포를 찾는 게 대부분 어떤 생성 모델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잠재 변수라는 걸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잠재 변수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들이 우리의 데이터 셋이니까,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미지가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에서는 우리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이미지들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이미지 뒷면에 우리 관측하지 못하지만 어떤 인종이나 나이대나 성별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잠재 변수가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잠재 변수들 우리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 하고, 이 논문에서도 잠재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오토인코더라는 게 좀 중요한 지식인데, 오토인코더란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다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잘 복원할 수 있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흔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X 넣어서 X 내는데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은 여기 있는 이 인코디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 전송을 할 때 고화질 이미지 자체를 누군가한테 전송을 하면 너무 데이터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을 하고 그 압축된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서 디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압축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Z 변수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오토인코더고요. 우리 VA에서는 이 오토인코더와 VA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VA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흐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어떤 분포는 다 파라메터릭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 분포 같은 것도 뮤와 시그마 같은 파라미터들이 필요한 분포죠. 그런 파라미터릭 분포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재 변수는 그 다음에 X 데이터들은 Z라는 잠재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이 됐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잠재 변수들은 P 세타 Z라는 분포를 통해서 샘플링된 데이터고, 그 다음으로 X는 P 세타 X 기분 Z라는 분포를 통해서 샘플링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는 관측되지 않는 잠재 변수들, 그러니까 X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까 말했던 인종, 성별 같은 거고, X는 관측되는 데이터, 즉 우리가
들어오는 이미지 같은 거가 간직되는 데이터 X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은 모든 세타랑 Z에 대해서 P 세타 Z, P 세타 X 기분 Z는 모두 어떤 곳에서든 다 미분이 가능하다. 이거를 가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은 어떤 그 영향을 주고받는 개형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요약을 한 건데 잘 보시면 잠재면서 Z가 X에 영향을 줘도 X가 만들어지고 X는 다시 Z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는 파이랑 세타라는 어떤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더 깊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대충 이런 식으로 순환적인 구조가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기호에 대한 설명인데 이 기호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파이는 리코그니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Z가 어떻게 생성되냐에 관련하는 모델이 리코그니션 모델인데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우리 파이라고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X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우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생성 모델.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우린 세타라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잠재 변수는 Z, 그 다음에 우리가 관측되는 데이터, 그 X는 그 데이터는 X라고 할 거고 그리고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거는 VA뿐만 아니고 모든 생성 모델 더 넘어서 대부분 분포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에서의 목적인데 P세타 X를 ML을 통해서 최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잠재 변수 그런 걸 모두 다 고려해서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측되는 이미지들의 분포를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ML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P세타 X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이 P세타 X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P세타 X는 아까 말했듯이 X는 잠재 변수 Z에 의해서 X가 생성이 되는 방식으로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Z에 대해서 마지널하게 그러니까 적분을 통해서 X가 생성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P세타 X를 이렇게 풀어보면 적분식이 나오죠. 여기까지 다 당연히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거를 부르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 P세타 X는 우리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고 주변 우도 그 다음에 이 적분식 안에 있는 P세타 Z 이거는 프라이어 사전 분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P세타 X 기분 Z 이거는 라이클리후드라고 우리가 말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을 그냥 계산만 하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 적분식을 결국 풀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저 적분식 계산이 안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파라미터인 세타와 그 다음에 이 잠재 변수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나타내는 잠재 변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별, 인종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그게 데이터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Z가 고차원으로 갑니다. 하나, 두 개 정도면 어떻게 적분을 엄청 열심히 해서 풀 수 있는데 10개, 20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아까 그 적분식을 풀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X가 엄청 많아요. 아까 식을 잠깐 뒤로 가요. 아까 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X가 들어올 때마다 이 Z를 프라이에서 뽑아야 돼요. 프라이에서 뽑아서 다시 그 뒤에 있는 식이랑 곱해져서 적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X가 들어올 때마다 이 Z를 계속 뽑아야 돼요. 그러면 컴퓨팅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X가 엄청 크기 때문에 결국 통합해서 우리는 아까 그 적분식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어쨌든 이 식을 근사를 하든 풀든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통은 이런 적분을 직접 못 구할 경우 몬테카를로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근사를 하게 됩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이랑 기대가학으로 표현을 해서 직접적으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게 전체 데이터를 대표한다. 이렇게 가는 방식이거든요. 이 기대가 방식을 다시 이렇게 이산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Z는 아까 말했듯이 P 세타 Z라는 사전 분포에서 뽑고
그거를 값을 넣어서 p세타 x 기분 z라는 네트워크에 넣은 다음에 그 값을 계속해서 뽑고 그 값의 평균치를 우리가 ML이다. 그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다.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그 식을 아까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Z를 PZ에서 뽑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Z는 그 Z를 어떤 네트워크에 태워서 X가 다시 만들어진다 했고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식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이클리후드 항 보이죠? 이 라이클리후드. 네. 이 항이 만약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분포다. 이 분포가 만약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분포였다면 이 식을 MLE 방식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MSE를 구하는 방식과 똑같아지는 문제로 기결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되냐? 이건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식을 풀어보면 결국 MLE를 가우시안 분포일 때 MLE를 구하는 방식이 결국 MSE를 구하는 방식으로 통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MSE를 구하는 게 왜 문제냐? 만약에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A였어요. A가 인풋이 되는데 우리 Z가 그냥 아무렇게나 노이즈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프라이어에서 뽑게 되면은 Z는 X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를 태워서 생성을 했을 때 결국 인풋 데이터들의 평균치로 모든 픽셀 값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MSE 방식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A랑 B보다 A랑 C가 훨씬 의미적으로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MSE 방식은 말 그대로 평균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하고 이렇게 잘려진 이미지라도 A랑 C보다 A랑 B일 때 MSE가 훨씬 작게 나옵니다. 원래라면 인간이 생각할 때는 A랑 C의 차이가 오히려 훨씬 적고 그 다음에 A랑 B 차이가 훨씬 커야 되는데 반대로 MSE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A랑 C가 MSE가 더 크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넘어가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 Z를 프라이에서 뽑는 게 아니고 X를 주어지고 그 X를 잘 대변하는 어떤 분포 P세타 Z 기분 X라는 분포에서 우리가 Z를 뽑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식에는 프라이에서 뽑았는데 지금은 프라이가 아니고 X라는 조건부를 달아서 거기서 Z를 태우면 그러면 어떤 Z가 X를 잘 대변하니까 좀 더 X에 의미적으로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PZ 기분 X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다음과 같이 베이지안定理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왔냐면 PX를 구할 수 없었어요. 맞죠? PX를 구할 수 없는데 식에는 PX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못 구해요. 다시 이 식도 못 구해요. PZ도 모르지 않아요? PZ는 우리가 가정을 하면 돼요. 그냥 뭐 아무런 표준 정규 분포라 가정을 해도 되는데 프라이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식을 우리가 몰라요.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 식을 통해 다시 계산이 돼야 돼서 PX를 통해 다시 계산이 돼야 돼서 우리 그걸 구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근사 분포를 통해서 이 Z를 뽑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P가 아니고 Q로 바뀌어요. 근사되는 그 프라이어를 잘 근사하지만은 어떤 X의 의미까지 잠잠고 있는 그런 분포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문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한번 좀 너무 빨리 달려온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런 이미지들을 잘 샘플링 할 수 있는 어떤 PX라는 분포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px를 구하는데 안에 식을 보니까 어떤 z를 통해서 x를 구하는 식이 있었고, 근데 그냥 z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냥 아무런 z에서 구하니까 MSE 같은 그런 문제, MSE 문제 같은 그런 문제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z를 의미 있는 z를 뽑아보자 해서 나온 게 p z 기분 x 이 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z를 뽑고 그 z를 통해 이제 의미 있는 x를 다시 뽑자.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식을 보면 px 때문에 못 구한다 했죠. 넘어가죠. 그래서 큐파이로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근사 분포를 통해서 x를 통해 z를 뽑고 그 z를 통해 이걸 뽑자. 이 아이디어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뽑냐? 여기까지 오면은 뭔가 너무 막연한 그런 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뽑냐?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이 q파이라는 걸 어떻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q파이에 있는 파라미터인 파이와 p에 있는 세타 이 네트워크를 규정하는 파이와 세타를 어떻게 동시에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 VA의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 이유는 그 전방으로 네트워크가 흐르고 다시 백와드로 백프롭을 할 때 이게 한 번에 돼야 돼서 우리가 결국 목적은 딥러닝이니까 경사 방법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겨 있으면 안 되죠.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화를 한 번에 시킬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최적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엘보라는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엘보는 VA 말고도 변분 추론이라는 그 통계학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 많이 쓰입니다. GMM이라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뭐 그런 모델도 많이 쓰이고 머신러닝에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PX를 로그 변환을 해서 좀 더 계산을 쉽게 할 겁니다. 로그 변환은 뭐 MLE를 할 때도 로그 라이클리 후드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푸니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왜 등장하냐? 이건 z에 대한 식이 아니고 그냥 넣어도 돼요. 이 식은 어차피 적분을 다 해버리면 1이에요. 1이니까 그냥 곱해버려도 돼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수학적으로 그냥 베이지안 정리를 써서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 식을 나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이 뭐냐? 뭐 이건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뭐 발표자를 보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결국 우리가 이 로그 px를 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변분 하한이라는 항이랑 엘보 변분 하한이라는 항이랑 그다음에 KL 다이버전스 항으로 나뉘게 돼요. 이 KL 다이버전스는 뭐 아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두 분포가 있을 때 얼마만큼 분포가 차이가 있나,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분포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같아지면 분포의 거리가 0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KL 다이버전스 항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로그 px에 만약 KL 다이버전스를 빼면은 로그 px는 적어도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무조건 이 식은 이 로그 p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은 우리가 못 구해도 이거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 식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맞죠? 이걸 모르는데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를 구할 수가 없죠. 이거는 몰라도 이거를 최대화하면은 자연스럽게 KL 다이버전스는 두 분포 사이의 거리는 내려가고 변분 하한의 값은 커지겠다. 이걸 만약 고정을 하면은 얘를 늘린단 말이에요. 얘를 줄인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보를 최대화하자. 이 엘보를 최대화하는 문제가 결국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흐름이.
다시 한번 우리는 풀 거예요. 다시 한번 엘보를 풀면은 이 마지막 항이 되는데 이 마지막 항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항을 다시 좀 의미를 말해드리자면 앞에 있는 표현은 기대값 표현으로 그 z를 주고 x를 얼마나 잘 재복원하냐 이거에 대한 항이에요. z를 주고 x를 얼마나 잘 뽑아내냐 이거를 관리하는 항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정했던 프라이어 이 프라이어와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하는 근사분포 이 두 분포의 거리를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z를 통해서 잘 조정을 하려면 프라이어에 최대한 가깝게 이 친구를 조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항을 레귤러라이제이션 정규화항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르지만 이 시까지 엘보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차피 저 맨 마지막 항은 뭐니까 이 두 친구를 잘 최적화를 해볼 거예요. 엘보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 표현을 결국 우리는 딥러닝에서는 이 몬테칼로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샘플링을 가지고 그 값을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친구를 추정을 하면 어느 정도 모분포를 잘 근사하는 값이 나올 거다. 이 개념 때문에 결국 이 몬테칼로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방법을 위해 기대값 형태로 이게 표현이 된 거예요. 아까 글씨 똑같이 기대값 형태로 표현이 된 겁니다. 네. 그 대부분이 그런 기대값 형태의 어떤 목적 함수를 잘 최적화하는 거예요. 모든 생성 모델이 기대값 방식의 어떤 목적 함수를 잘 최적화를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적화를 하면은 딥러닝에서 최적화는 미분이잖아요. 근데 이 미분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기대값 방식의 목적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쭉쭉쭉 따라오다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이 식이 이렇게 된 것까지 이해가 되나요? 두 번째 식까지. 네. 두 번째 식까지 이해가 돼요. 그냥 이 친구를 적분으로 풀고 그 친구를 다시 안에 넣고 푸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면.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풀면은 미분해야 될 게 두 개니까 그 덧셈으로 다시 풀리는 거 아시죠? 미분함.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근데 두 번째 항은 지금 q 파이에 대한 기대값을 다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친구를 분포, 이 친구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 이렇게 기대값을 다시 표현이 돼서 몬테칼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기대값 표현이니까. 이 친구는 그냥 어떤 함수예요. 함수라서 분포가 아니죠. 그래서 기대값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앞에 항. 이 친구는 미분이고 이 친구는 그냥 함수라서 기대값은 어떤 분포 곱하기 확률 변수의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죠. 기대값 형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를 바로 최적화를 못해요. 몬테칼로 방식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하는 방식법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몬테칼로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가 샘플링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혹시 다 이해가 되나요? 너무 빨리 안 해? 이해가 안 돼? 너무 저걸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제 재매개 변수화라는 방법이에요. 이 재매개 변수화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 z를 확률적인 부분이랑 고정된 부분을 나눠버리는 방법이 재매개 변수화라는 방법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나누냐? 만약 z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러면
Z를 U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값으로 표현하겠다. 이때 입실론은 표준정 규분포에서 뽑을 거예요. 이 방법으로 쓰는 Z랑 여기서 뽑은 Z랑 확률 분포가 똑같아져요. 이게 제 매개 변수라고 한 거예요. 이걸 왜 쓰냐? 아까 했던 이게 지금 샘플링이 안 되잖아요. 이 미분식이 샘플링을 해야 우리가 몬테카를로를 쓸 텐데 기대값으로 안 되니까 이 친구를 다시 풀어버린 거예요. 안에 있던 식. 지금 원래는 그냥 P라는 어떤 분포였는데 이 친구를 다시 확률적인 부분이랑 확률적이지 않은 부분 이 부분으로 나눠버려서 이 부분이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 부분이 원래는 Q 요거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 가정을 해야 돼서 샘플링 할 때 엄청 어려워요. 넘기겠어. 근데 이 친구는 표준 정규 분포예요. 표준 정규. 그래서 이 파이 관련 이 파이들이랑 독립적이에요. 이 분포랑 이 파이라는 파라미터랑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네, 독립적이지 않고 이 친구들이 다 연관이 있으면 아까 그 미분할 때 미분이 기대값 형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네. 질문이 있는데 Z가 X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Z가 그러니까 X를 어느 정도 Z가 X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Z를 잘 뽑는 분포를 만들자요. 그러니까 X를 줘서 그 Z를 잘 표현하는 분포를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Q파이 아니야? 그게 Q파이인데 그 Q파이는 아까 이전식 다시 가보죠. 여기 보면은 이 미분을 파이를 다 하잖아. 맞지?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다 연관이 있어. 연관이 있으니까 미분식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야. 그것까지 이해했는데 응.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 입실로는 연관이 없나요? 입실론은 연관이 없어요. 입실론은 그냥 표준 정규 분포에 뽑는 거예요. 어... 그냥 완전 독립적으로. 완전 독립적으로.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랑 아예 관련이 없는 분포에서 뽑을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냐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관련이 있어 버리면 이게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독립적인 분포를 가정을 하게만 하면은 다시 기대값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다. 바꿔 보니까. 네. 이게 원래 이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이게 연관이 있어서 그렇죠. 아빠는 뭐. 원래는 요게 있어서 이게 더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기대값으로 안 되고 두 개 다 연관이 파이. 근데 오른쪽은 왜? 그런. 그래서 이 식이 안 풀린 이게 안 풀려 기대값. F는 풀? F는 뭐 우리가 지정을 할 건데 이 친구는 분포가 아니잖아. F는 분포가 아니야. F는 그냥 Z에 대한 식이야. 확률 분포가 있어야 이 친구를 기대값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확률 분포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는 확률 분포가 아니라서 우리 기대값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몬테카를로를 쓰고 싶은데 지금 저게 분포니까 그치.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이 친구 분포가 아니니까. 오케이 완벽해. 왜 이 친구가 분포가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 안에 이제 미분을 넣었는데 두 개 다 파이 걸리니까 이 친구가 더하기 나와버렸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안 생기게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왜 어떻게 안 생기게 하냐면 이 Z를 이렇게 입실론 최대한 랜덤한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입실론은 완전 독립적이니까 이 식에 대해서만 F에 대한 식에서만 우리가 미분을 하면 된다. 그래서 기대값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 다시. 그래서 이게 기대값 형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럼 이제 몬테카를로를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식이 아니라 원래 g 파이가 아니었잖아. g 파이 입실론 x가 아니고 그냥 q 파이 z 기분 x였잖아. 그 부분을 이렇게 독립적인 입실론을 넣어서 우리가 트릭을 써서 바꿔주겠다. 그래서 우리 몬테칼로를 태울 수 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제메기 변수라는 걸 쓰는 거거든. 근데 궁금한 게 큐파이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우리가 그럼 q 파이는 근접을 그냥 보잖아. 그냥 우리가 설정을 그냥 가우시안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써버리고. 이걸 베르누이라고 설정해야 되고 카이제곱 그런 거 다 써. 우리가 근사하고 싶은 그 대신 원래 px 기분 z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었잖아. 알 방법이 없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포로 근사를 시키자 이거거든. q 파이는. 그지. 오케이. 그럼 그래서 이렇게 몬테칼로 메소드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흐름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갈 건데 전체적인 알고리즘 설명에 같이 넘어가. 결국 우리의 엘보를 엘보가 우리 목적합니다. 엘보가 그 친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이렇게 제매기 변수화까지 쓴 겁니다. 이 식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이전 이루고 가볼래? 이전 그냥 이전 요거를 그냥 다시 풀어서 쓴 것뿐이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고리즘을 풀어나갈 거냐? 처음에 최초값을 줘요. 파이랑 세타에 대한 그냥 초기치를 주고 그 다음에 x를 뽑아요. 이미지 들어온 인풋 이미지들. 그리고 이 입실론은 랜덤 샘플에서 뽑아요. 우리가 0,1 같은 그런 노이즈를 그냥 뽑아요. 입실론은. 그 다음에 g라는 걸 통해서 아까 이 식 있죠? 이 식을 미분하면서 포워드를 하는 거예요. 포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백프롭을 하면서 이 친구들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 그리고 이 두 친구가 수렴이 되면 우리 종료. 이 네트워크 종료.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엄청 수식이 많고 좀 잘 설명을 못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개념은 그냥 이거예요. x가 들어오면은 이 친구를 네트워크를 태워서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u랑 시그마를 뽑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u랑 시그마를 뽑고 이 친구는 독립적인 분포인 표준 정규 분포에서 입실론을 뽑아서 그 제매개 변수를 통해서 z를 생성하죠. 이 친구가 인코더 쪽이고 이 z를 통해서 다시 네트워크를 태우고 x를 잘 뽑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설정하죠. 이게 지금까지 말한 거고 그 중간중간에 수식적인 배경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Q랑 아까 P 제일 좀 뒤로 가볼래? 뒤로. 여기서 이 항이 있습니다. 이 항에서 이게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만약 가정을 해요. 프라이어도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해요. 두 개 다 가우시안이야. 그러면 이 두 식에 대한 KL 다이버런스 값은 수식으로 그냥 고정이 돼요. 뭐 샘플링이랑 그런 게 필요 없는 그런 식이 돼요. 원래 이 기대값 안에 넣으면은 이거 전체를 샘플링해야 되잖아. 이거 전체를 샘플링해야 되니까 분산이 너무 랜덤한 확률적인 값이 들어가니까 분산이 높아져. 분산이 높으면 한쪽으로 결정론적으로 안 뽑힌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식으로 빼버리면 훨씬 더 분산이 작은 추정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VA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러면 오토인코더랑 VA 차이가 뭔데? 라고 하면은 오토인코더의 애초에 목적도 달라요. 오토인코더의 목적은 잠재 변수를 찾는 거예요. X를 넣고 다시 X를 복원하는 네트워크 사이에 우리가 잠재 변수를 한 두 가지만 넣으면은 그 잠재 변수 두 가지가 뭘 나타내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니폴드를 찾는다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어떤 고차원의 그 고차원 평면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방법, 그 축을 잠재 변수라 생각을 하면은 그 축이 뭔데가 관심 있는 게 오토인 거예요. 근데 VA는 물론 그 잠재 변수 자체로도 이 친구는 큰 유효함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훨씬 더 분산이 작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고 그 값과 유사한 확률적인 샘플링이 가능하다. 이게 생성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토인코더는 그 Z가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엄청 다양하게 계속 분산이 이 공간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VA는 아까 전에 프라이어의 근사분포를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분산도 작고 그 다음에 고차원 평면에서 아주 잘 프라이어를 따라가서 아주 잘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험 결과인데 우리 이 VA 모델 이 y 값은 그 변분 하한 값이에요. 변분 하한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최소한 이 정도 보장이 된다는 말이니까 어떤 성능이 보장이 된다는 말이니까 그 변분 하한을 나타낸 건데 다른 지금까지 나왔던 웨이크 슬립이라는 다른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과 비교했던 값이에요. 여기서 위에는 엠리스트 데이터인데 엠리스트 데이터도 근소하지만 더 우세한 성능을 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레이페이스는 얼굴에 대한 이미지인데 거기서는 훨씬 더 고차원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실제로 그 VA를 아까 잠재 변수의 개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Z의 개수를 2차원으로 줄여버리면 실제로 그 Z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축이 두 개니까 각 축을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얼굴이 다 다르죠. 표정도 달라지고 정면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엠리스 데이터에서도 축이 두 개인데 숫자가 엄청 많아지죠. 이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